자, 증시는 지금 수요일이니까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이 고문과 함께 처음을 시작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헤어스타일을 좀 바꾸셨네요. 네. 자연스럽습니다. 네, 하여튼. 그리고 오늘 기업부터 봐야 되니까 첫 번째 기업 뭐죠? 네, 조금 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는 현대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부품주부터 현대, 기아차 함께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7월 22일 기준으로 미국과 일본 간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기존 25%에서 15%까지 인하가 되었는데요. 일본 자동차와 기타 수입품에 대한 이 부담감까지 함께 줄어들면서 오늘 한국에서 가장 크게 관세에 대해 우려감이 있었던 현대차 등 자동차 관련 섹터가 벌써부터 기대감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매력적인 구간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네. 자, 일단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인데 사실 상호 관세면은 같이 발표하는 게 원칙이지만 미국에서 먼저 발표하고 일본 내에서는 아직 좀 조용한 것 같아요. 이제 막 다듬어갖고 뭐야 이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의 오늘 엔화가 엄청 출렁거렸어요. 엔화가 그동안 이제 지난주부터 약간 절상되는 분위기였다고 그랬잖아요. 선거 때문에도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절상이 되는데 오늘 더 절상이 돼서 146엔대로 지금 확 떨어졌거든요. 원화가 같이 따라가서 원화도 절상이 됐는데 주가만 지금 뭐지? 이게 뭐지? 도대체 뭔 거지? 현대차는 올라가긴 하는데 반도체는 또 안 좋다 그러고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지금 다시 또 되밀리고 있거든요. 현대차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대차 관련해서는 일본과 지금 연계가 된 것 같아요. 협상이라고 좀 말씀하셨지만 협상이 아니라 이제 글쎄요, 이게 협상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려면 하라 이건데 지금 일본과의 그 관세 협정이 기존의 25%에서 지금 15%로 전격적으로 좀 인하돼서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을 갖다가 기대치를 확 넘어서다 보니까 그거에 시장이 반응을 한 것 같은데. 글쎄요, 거기다가 이제 일본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하고 지금 관세를 발표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고, 지금 일각에서는 12.5%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일본과 관세를 10% 내렸다. 자동차 관세는 더 내릴 것이다. 이거에 우리가 좀 부응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은 상당히 지금 미국과 협상에서 노력한 면이 없지 않아서 거의 굴욕 외교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미국까지 갔다 와서 잘 됐다 그랬는데 뒤통수를 한번 맞은 격이 있었는데 아마 일본에서는 꾸준히 물밑 작업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우리로서는 최근에 기재부 장관하고 통상교섭본부 장관 가서 미국에서 2대2 지금 내일 모레 아마 내일이 수요일 목요일쯤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협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뭔가 좀 돌파구가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8월 1일이 시한이기 때문에 뭔가 할 것 같은데 25일. 예, 25일. 그래서 일본이 협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거의 기대하지 않을까라는 얘기인데 글쎄요. 이건 가봐야 알겠어요. 왜냐하면은 워낙 돌출 변수가 많고 우리가 일본하고 똑같이 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미국이 일본한테 풀어준 면이 우리한테도 풀어주겠느냐? 이건 쉽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반응을 하는데 최근에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은 아주 호재는 아주 둔감한 것 같아요. 근데 악재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호재인데 시장은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고 몇몇 종목별, 업종별, 섹터별로만 조그맣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봐서 시장 자체는 상당히 좀 죽어있는, 그러니까 약간 약간 좀 빠지는 느낌의, 그러니까 상당히 밀집해서 들어오지 않는 시장의 일반 투자자의 느낌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바로 반응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차후에 협상 내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고 현재의 시장 자체를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관망 이렇게 의견이신 것 같은데. 다 항상 지켜봐야 되죠. 안 지켜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쯤 사고 싶습니다. 매수 쪽으로? 네. 시장에서 때로는
불확실함이 있더라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면 도전해볼 가치도 있고 용기도 때로는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한국도 일본처럼 가장 중요한 산업이 또 자동차 수출에 대해서 완벽하게 똑같이 나올 거라고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본이 뭘 줬는지를 보고서 우리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했을 때 트럼프가 같은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는 예측은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뭐 5,500억이 넘는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고 쌀도 수입하겠고 뭐 트럭도 수입하겠고 몇 가지 조건들을 제시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한국은 뭘 줄 수 있지를 따져보면서 예측해 본다라면 거기에 대한 퍼센트와 답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뭐 어려울 건 없어요. 사실 그들이 원하는 건 에너지 더 수입하라 그러고 뭐 더 수입해준다고 하면 되죠. 물론 근데 활짝 열어가지고 뭐 여기 국내 산업을 뭐 농민 축산업 이런 쪽을 다 무시하고 그렇게 하진 않죠. 조절을 하겠고. 자, 일단 자동차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또 있는데 관세의 영향을 받는 GM 같은 경우는 실적이 오히려 조금 둔화돼서 주가가 무거웠죠. 그리고 오늘 저녁에 넘어가면 이제 테슬라의 실적이 나올 테고 이게 내일은 또 이제 전기차, 뭐 배터리 또 자동차에 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현대차, 기아차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와요. 매출은 상당히 늘어나고 예상외로 이제 네. 상당히 늘어나는데 실제적으로 영업이익이 좀 줄어드는 걸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문제는 진짜 관세 협정이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게 지금 아마 실적이 내일인가 발표될 텐데 아마 예상 실적이 현대차, 기아차 상반기 합산 실적이 상반기에 150조 역대 최대 매출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매출은 아무래도 미국의 관세 영향으로 미국에서 선출고된 그런 거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상대적으로 뭐 미국의 그 환율 관계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는 영업이익은 소폭 줄어드는 걸로. 그래서 크게 그 실적에 대해서 영향은 없는데 현재 미국이 그 무역 협정을 맺은 나라가 지금 일본까지 해서 아마 5개국이 영국, 그다음에 최근에 필리핀 했고 필리핀도 좀 떨어뜨렸죠. 19%가 20%에서 1% 떨어뜨리고 지금 일본하고 아마 다음에 우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빠르게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늦은 감이 있지만은 최근에 이제 그 해결 그 관세 협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8월 1일 시한을 또 맞출지 또 말 들어보면은 뭐 우리는 시한을 정해놓지 않고 그 내용을 중요시하겠다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현재 움직임 보면은 현재 전체적인 실적이나 그런 거 상황은 투자자들이 상당히 할볼만한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장 움직임이 그렇게 녹록지 않고 오늘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좀 갔던 그 원전이나 관련 뭐 조선, 방산 이런 쪽에 강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이쪽이 약세를 보이면서 넘어가는데 반도체가 어제 그 스타게이트 문제 때문에 좀 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바로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옮기는데 지금 자동차 쪽에 지금 약간 좀 좋은 모양새가 나타나니까 그쪽으로 집중되는 그런 양상인데 그 정도 지금 집중도로 가지고 주가를 이 정도밖에 못 올렸다. 뭐 아무래도 현대차, 기아차는 몸집이 크긴 하지만은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그 반발 그 차익 매물세도 상당히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오늘 만약에 올라갔다 적당한 선에서 끝난다면 내일도 꾸준히 올라갈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은 그 여러 가지 협정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조금 좀 관망을 하자. 왜냐하면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지는 않더라. 하루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오늘 강세라면은 내일은 약보합일 수도 있겠다 해서 강하게 따라붙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밀렸을 때는 사서 단기 차익 매물도 효과가 있겠지만은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따라갈 수는 없지 않겠냐라는 쪽에서 좀 관망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망을 주장하시는데. 자, 일본 이제 직접 당사국인 일본의 이제 니케이 동경거래소의 이제 토요타는 오늘 11% 올라요. 강하게. 네, 닛산도 한 몇 퍼센트예요, 이게? 거의 8% 가까이 아마 상승했던 것 닛산, 같습니다. 그다음에 혼다, 이런 회사들의 주가는 강한데 이제 우리는
간접 영향권이잖아요. 직접으로 들어가려면 아까 25일 날 이제 관세 협상 그 이후에 아마 뭔가 타결점이 나오면은 또 확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좋게 보는데 네. 인서희 고문은 좀 지켜보고 요즘 시장이 자꾸 이렇게 주춤거리니까 뭐 실제 이제 투자자를 하신다면은 김유정 아나운서는 어떤 의견을? 굳이 우려는 하나인 것 같아요. GM의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목요일 날 또 현대차 실적이 발표가 된다라면 이번 주 목요일 날?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 GM의 실적을 봤을 때 안 좋았던 이유가 관세 영향 때문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세 영향 때문에 이전까지 실적이 안 좋았는데 금요일 이후에 한미 협상이 발표가 됐을 때 관세가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한다라면 단기적으로 많이 빠질 것 같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잘 갈 종목은 절대 조정 자리를 주지 않는다고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담아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 많이 조정 받았는데 그렇죠. 더 큰 조정을 어디까지 바라야 되지? 저는 항상 시장의 바닥은 네. 더 주식을 잘하는 분들에게 내어주자라는 생각을 네. 하는 생각이라서. 알겠습니다. 다 어려우시면요. 그냥 도로에 다니는 자동차 10대 정도를 보고 네. 그중에 현대차 몇 대 있는지 이렇게 세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제네시스 많아요. 좋더라고요. 좋기도 하고 많아요. 저희 집사람도 하도 무리해가지고 이제 빚내가지고 제가 해줬지만 맨날 안에서 창문 창문 내려줘 뭐 말로 하는 거 있어요. 그거 막 자랑한다고 내가 창문 10cm만 내려줘 해봐 그랬더니 뭐 그건 안 하더라고. 7, 8, 9 중에 혹시 어떤 기종을? 네, 제일 낮은 거예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에 많이 보이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다른 뭐 관세고 레포트고 뭐 보다는 제일 정확한 지표가 아닐까 싶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자, 그 정도 하고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죠. 네. 네, 지금 정말 강한 기업 함께 특징주로 체크해보고 싶은데요. 삼천당 제약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벌써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오. 9시일 때도 10% 넘게 상승했는데요. 시장이 정말 강한 모멘텀이 불어들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지지부진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셨다면요. 이번 주는 다시 한번 바이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삼천당 제약이 큰 호재가 나왔습니다. 바로 스넥이라고 하는 이 원료 제품을 쓰지 않고서도 이 동등성을 획득할 수 있는 시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바로 당뇨 비만약으로 알려진 리벨서스의 제네릭 복제약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강하게 주가를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에 대한 전망 함께 알아보시죠. 참 어려운 바이오 제약. 일단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은 뭐 경구용 치료제가 제네릭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기존 원료가의 한 70분의 1 정도 엄청나게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회사 실적이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시장 자체가 거의 한 150조 규모라 그러는데 비만이 당뇨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 자체가 상당히 크고 지금 우리가 의료 쪽에서 가장 지금 얘기가 크게 나오는 게 비만 쪽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그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일리에서 위고비나 제파운드 이런 쪽에서 시장이 상당히 큰 상황이고 기존에는 주사제지요. 주사제인데 최근에 이제 경구용으로 개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너릭을 여기서 만들었다. 그러고 이게 노보노디스크에서 이제 통과가 됐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은 아마 그거에 대한 실적으로 더 전해지는 부분이 상당히 클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왜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얼마 전까지 일동제약이 지금 경구용 지금 비만 치료제를 상당히 강세를 나타내고 기존의 뭐 D&D 파마텍이나 인벤트리 랩이나 이런 쪽으로 경구용 관련 그러니까 비만 관련해 가지고는 툭툭 튀어나오는 종목들이 하나씩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실제적으로 이게 본격적으로 그 시장이 이게 형성이 된 상태에서 임상이 다 끝나고 그래서 완전히 시판되는 그런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상당히 그런 쪽에서는 시장의 그 영향이 상당히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러면 시장 자체가 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지금 강한 시장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내용들의 종목마다 어떤 특징적인 내용들이 튀어나올 때 거기에 밀집도는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떤 그 대형주면은 아무래도 그 뭐 매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큰 거는 움직임이 좀 덜 할 수 있는데 좀 작은 회사는 아니에요. 회사가 뭐 시총이 거의 한 2조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좀 낮은 회사들에서는 좀 집중도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밀어붙일 때 강하게 밀어붙이는 영향이 있겠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회사의 자회사가 옵투스예요. 옵투스 제약이 있는데 이 회사 시총이 1,000억밖에 안 됐고, 근데 이 회사는 전혀 관계 없는 회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안구 건조제 전문 회사거든요. 근데 지분을 갖고 있는데 거꾸로 강하게 오른 거는 옵투스가 먼저 강하게 올랐다가 이제 삼천당에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하여튼 아무래도 재료가 이게 시장의 재료가 크지 않다 보니까 이제 조그만 재료에 강하게 반응하는 종목별로 그런다 보니까 그 연관된 종목까지 관련된 종목까지 그냥 강하게 밀어붙이는 건데 옵투스하고 관련은 없어 보이는데 아무래도 지분이 한 3,000대 40% 대주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연관된 작은 종목이 하나 매매가 아닐까 그러고, 이 회사가 없어 오늘 거래량 봐도 뭐 한 두 바퀴는 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삼천당이니까 그런 쪽에서 아마 현재로서는 좀 당분간은 좀 가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저는 매수 추천을 드립니다. 어렵다. 지금 살 수가 없죠. 가격 제한폭에 걸렸기 때문에 상가에 대기 걸어 놓는다고 들어올지는 들어오면 또 그렇게 거점일 수도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이게 얼마만큼의 큰 재료인지를 파악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특허를 걸리지 않고 제너릭 복제약을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그렇죠. 노보노디스크가 스낵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냥 맞는 비만약이 아니라 먹는 경구용 비만약을 먹을 때 이게 몸에다 흡수가 돼서 효과가 없잖아요. 네, 근데 스낵이라는 원료 물질을 넣게 되면은 이게 보호를 해줘서 진짜 타겟팅이 되기 전까지 약이 몸에 허튼 데 쓰이지 않게 지켜주는 약이었는데 이게 특허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에서 노보노디스크의 특허에 걸려서 그 누구도 따라할 수가 없어서 우리도 만들고 싶은데 만들 수가 없네? 라고 해서 따라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삼천당 제약이 최초로 따라하는 걸 스낵을 쓰지 않고 본인들만의 에스패스라는 기술을 만들어가지고 내놓은 거예요. 내놨더니 효용성이 지금 동물성에서 인정이 됐다 이런 건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제네릭이다 보니까 오히려 노보노디스크의 약물보다 2026년부터 70분의 1 수준으로 훨씬 싸게 낼 수 있고 이걸 만들려고 준비했던 다른 제약회사보다 가장 먼저 복제약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선점 효과, 매출의 가시성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 오늘 삼천당 제약을 사지 못하더라고 이 섹터 자체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해봐야 되는 좀 큰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슈는 크고 항상 그러잖아요. 바이오 제약 나오면 그 시장이 아까 150조 원? 그 150조 원을 누가 어떻게 나눠 먹냐. 꼭 기사 내용 보면 삼천당이 그거 다 먹을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 지금 삼천당 제약이 5조 원이에요. 시가총액이. 이 가격에 걸맞느냐 시가총액이 재료에. 저는 그거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인서희 고문은 좋게 보신다는 거죠? 아무래도 재료가 이제 없는 시장에서 재료가 나왔고 비만약에 대한 그 경구용은 상당히 관심을 연초부터 많이 가졌던 데고, 올해 제약사에서는 가장 눈여겨 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일동제약 얘기가 또 나오면서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영향을 받는다면, 그러니까 기존의 그런 재료들을 갖고 주가의 움직임을 본다면은 삼천당 제약 오늘 주가 이제 오늘 처음 올랐지만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등락은 있겠지만 충분히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오전에 지금 일찍 상한가 들어갔고 잔량은 크지 않아요. 거래량은 100만 주가 넘었는데 만약에 물량이 나온다면 저는 한번 좀 가져가고 싶은 생각. 네,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증시는 지금 두 가지 기업을 들어봤고요. 현대차와 삼천당 제약 말씀 주신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